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금요일이 지났어요. 요즘에 엄청 빨리 지났는데, 자, 지금 또 기분이 좋아요. 대님의 책이 있는지 몰랐는데, 책이 있어가지고, 지금, it was like, it published in 2024, last year.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내가 왜 이 책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너무 좋으니까, 오늘 이 책을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되나? 사소한 습관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 목차입니다. 1장은 재생산이고 2장은 집중, 차단. 오케이.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한 시가거래법이 있는데 거래법 자체 복제가 있고요. 완벽한 삶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무한정식하라. 자동화시켜야 되고 우선순위해야 되고 절약해야 된다. 채용해야 된다. 최고의 시간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코치, 리뷰, 효율. 내가 지금 이제 또 학교 갔다 왔다고 또 발음이 이러죠? No. 균형. 최고의 시간이 균형이다. 효율이다. 오케이. 다시 사들인 삶, 부록 삶에 떠받치는 일곱 기둥. 오케이, 지금 한골, 큰일 났네, 이게. 왜냐면 지금 엄청 힘들어. 책이, 와, 정말 잘 적혔구나. 오케이, 자, 이제 나왔습니다. 중용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떨려. 너무 설레요. 자, 이제 시간을 이제 30분씩 끊어서 해야 되니까 아이린이 잘해보도록 할게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죠. 아이린이 관계들 앞에서 큰 돌멩이 실험을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코비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 한 사람을 무대 위에 오르게 하고 코비는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코비는 무대 뒤에서 양동이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거기에 작은 자갈 수백 개를 쏟았습니다. 그리곤 그것에 담긴 자갈들은 성공적인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해내야 하는 온갖 업무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는 그녀에게 큰 돌멩이 몇 개를 건네주며 양동이에 담으라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돌멩이 휴가, 가족, 종교 같은 이름을 붙여 있었고 네, 지금 예시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사업가가 큰 돌멩이들을 먼저 채워넣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쏟아부었고 신기하게 그 많은 돌이 양동이 다 들어갔다고 하고요. 2개의 양동이는 당신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전략입니다. 삶이라는 이름의 양동이에 작은 자갈들을 먼저 채우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큰 돌멩이를 담을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큰 돌멩이부터 담으면 그 주위 작은 자갈들이 한결 수월하게 끼어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가장 순간은 언제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이런 거요. 여러 가지 뭔가를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걸 알았을 때 깨달은 순간, 나의 모든 루틴을 읽어서 책 읽고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이런데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양동이에 어떤 돌멩이부터 담아야 하는지 인지함으로써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삶이라는 양동이에 큰 돌멩이부터 담지 않으면 당신 주위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바이백 원칙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수많은 이메일을 시달리고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있고요. 데니 와줘서 반갑다. 아버지 생신이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거니? 나는 붉어진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한 뒤 아버지를 깨어났습니다. 앞서 8장에서 완벽한 한 주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 주의 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사소한 일에서 벗어나 삶을 밝히고 더 많은 돈을 안겨주는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이 전략의 시간의 지평을 2년으로 확대해서 미리 채워진
preloaded year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채워진 한 해를 말 그대로 한 해의 일정 전체를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주위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한 해를 보내는 대신 자신의 진정한 바람과 가치관에 따라서 한 해 일정을 선택한다. 큰 꿈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라. 코비의 말처럼 미리 채워진 한 해에는 큰 돌멩이부터 담아야 합니다. 그 돌멩이가 무엇인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가정, 신앙, 친구처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 당신이 10X 비전이란 최종 목적을 마음에 이미 정했다. 각 체크포인트 팁 하나의 비즈니스. 다음 체크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잊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획한 미리 채워진 한 해가 실행 가능한지 검증하려면 반드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 일정이 담긴 이벤트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 돈, 시간을 안겨줄지 또 빼앗을지를 생각해 보고요. 내 경우 한 해 일정에서 큰 이벤트를 너무 가깝게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일례로 중요한 행사를 개최하기 직전에는 절대 가족 휴가 일정을 잡지 않고 행사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면서도 정신은 다른 데 가 있다. 중요한 행사를 끝나고 휴가를 떠나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족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너무 큰 이벤트를 하지 않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세운 일정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가 미리 채워진 한 해를 계획대로 실천하면 연말이 정말 멋진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될까? 그 대답이 그렇다면 당신이 미리 세워둔 한 해를 성공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대답이 아니다라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가 얼마나 불가능한지 목표를 달성해야 그 계획이 당신을 즐겁게 하는가? 한 해 계획이 당신을 흥분시키거나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계획을 다시 세우고 엔진의 회전수를 높일 동기부여 활동 한 가지 이상 일정에 추가해야 한다. 오케이. 한 해 일정을 모두 세웠다면 그 약속을 지켜내야 하고요. 1년치 일정을 짰다는 말이 삶에서 어떤 일인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고, 물론 당신은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일과 삶에는 블라인드로 차단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기회, 사건이 불쑥불쑥 생기게 된다. 맞아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미리 세워둔 일정을 바꿔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연함이죠. 아내와 나는 삶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기존의 계획을 바꿀 가치가 있는 기회인지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 우린 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엄청난 기회일까? 만약 배우자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를 수치화시켜보면 나는 미래에 세워둔 일정의 10에서 15%.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왜 너무나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도움이 되는 말 이걸 하고 싶었는데 삶을 떠받치는 7기둥 점검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많은 사람이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일에 매달리고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산다 해도 신체적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의미합니다. 취미, 압축을 해제하라. 당신의 취미는 무엇이었는가? 트랙을 달리고 아이스링크에서 땀을 흘리고 중고책 방에서 초간본을 사는데 시간 썼던 적이 있나? 당신 달리기를 마치고 기가하고 스케이트를 벗고 새로 산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 의욕이 샘솟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의 표정과 태도가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취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취미가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신수양, 우주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꼭 특정 종교를 믿으라는 말은 아니고 한편으로 종교 행위와 깊이 연관된 조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명상을 듣거나 요가를 하고 교회 가고 친구, 인간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사업가 중에는 A타입 성격이 많습니다. 아마 당신도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따가 미래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느 날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주위에 아무도 닿지 않는다. 친구는 마치 근육 같아 가사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사랑,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념하라. 어중간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늘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포함됩니다. 당신의 가정 일터, 삶에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경제적 상황, 돈 문제를 직시하라. 이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터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돈에 관한 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분간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경제적 문제는 괴롭다.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명, 당신은 왜 노력하는가? 사람들 하나같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당신이 말하는 성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 지금처럼 사는데 막 심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먼저 찾는 거? 그리고 똑같은 지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들은 건강이나 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자신의 삶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사업을 할 때 용기를 북돋고 영감을 주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 7가지 기둥을 세우기 전까지 삶의 균형을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내가 지배했던 삶의 방식은 한 분야에 철저히 집중하고 나머지 분야에 큰 문제만 없도록 유지보수를 하는 모두 기둥이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깨달았습니다. 삶에는 결국 무시하면 안 되는 몇몇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은 당신의 삶 전체를 떠받치고 그중 하나라도 쓰러지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이 간단한 점검표가 생각보다 책은 조금 솔직히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책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당신의 투자 분면에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예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매주 뒤로 점수를 매기고 가장 점수가 낮은 2가지 기둥이 무엇인지 점검.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내고 만일 사랑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면 나는 아내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안겨줄 수 있는 일을 계획한다. 아내와 데이트를 하거나 아내에게 하루 동안의 자유로운 저녁 시간 선사. 마사지 숍에 데려다 주는 거. 점검표. 물론 이 점검표가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며 삶에서 완전히 은퇴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새롭게 투자 사분면에 예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자부한다. 오케이.